네, 안녕하십니까.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227쪽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C 언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변수의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변수와 상수 등 그리고 변수와 상수와 관련된 여러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각 항목별로 하나씩 염두에 두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은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생각을 해 두시고요. 사이즈 오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 괄호 안에 캐릭터라고 자료형을 쓰시면 현재 본인이 쓰는 시스템,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제공되는 각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수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즈 오브 캐릭터는 1바이트고요. 사이즈 오브 short 캐릭터는 2바이트입니다. 실제로 C 언어 표준에서는 각 자료형마다 지켜야 되는 최소 크기를 명시를 하고 있지만 그 크기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고 최소 크기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본인이 쓰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의 크기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int는 4바이트, longint는 현재 제가 쓰는 시스템에서는 4바이트네요. longint는 8바이트, float 4바이트, double 8바이트, long double은 12바이트, 12바이트로 나옵니다. 따라서 본 코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시스템에 사용하는 각 자료의 크기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return 0 사이에 빈칸이 제가 실수를 했었네요. 네. 228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228쪽에서는 사이즈 오브란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사이즈 오브 괄호해서 괄호 안에 변수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를 적을 때는 이와처럼 괄호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자료형을 쓸 때는 꼭 괄호를 써야 됩니다. 사이즈 오브 뒤에 자료형을 쓸 때는 꼭 괄호가 필요하고요. 뒤에 해당하는 특정 변수가 올 때는 괄호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혼란을 방지하시려면 어떤 경우에든 괄호를 쓰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사이즈 오브를 함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괄호가 오니까. 그렇지만 사이즈 오브는 연산자라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이처럼 자료형이 올 때는 괄호를 쓰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코드에서는 주석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앞에서 본 다양한 자료형의 몇 개의 키워드를 붙여서 자료형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라는 자료형은 1바이트로서 음수에서 양수까지 총 256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unsigned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말 그대로 unsigned라는 말은 부호가 없다는 의미니까 음수를 표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양수까지만 동일한 개수를 표현하니까 더 큰 양수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경우에 음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사람의 나이는 음수가 없죠. 그럴 때는 unsigned 캐릭터로 표현하면 동일한 바이트에서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형에 unsigned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signed short라고 하면 0에서 65,535까지. 그래서 보통 short와는 다르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unsigned 캐릭터는 출력할 때 포맷 문자를 %u, unsigned라는 %u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const라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onst는 constant, 상수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더블 파이에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겠죠. 앞에 키워드 const를 붙이면 이 파이라는 변수는 상수형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죠. 상수라는 뜻이니까. 이런 상수형 변수는 변수를 선언할 때 한 번만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가 가능하고 후에 뒤에서 이렇게 변수의 값을 대입하려고 하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read only variable, 읽을 수만 있는 변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값을 설정하고 나면 바뀌지 않을 변수를 const형 변수로 선언하면
혹시나 뒤에 혹시 실수로 값을 수정하는 경우에 컴파일러가 이를 발견하고 오류를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30쪽을 보시면 이제 문자에서 ASCII 코드 또는 영어로는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ASCII 코드는 문자를 숫자로 저장하는 형식을 표준화된 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표를 보시는 보면 이와 같습니다. 모든 표가 4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시멀 10진수, 두 번째 칼럼은 헥사데시멀 16진수, 세 번째는 옥타니까 8진수, 그 해당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쭉 나가서 127번까지 사실은 255번까지 문자가 있습니다. 확장 ASCII 코드로. 그래서 보통 0번에서 31번까지는 실제로 출력되는 문자가 아닙니다. 화면에 어떤 데이터 컨트롤을 위해서 제어 문자로 사용되는 문자들이고요. 실제로 문자는 32번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숫자는 여기 뭉쳐 있고요. 알파벳, 영어 알파벳, 대문자는 여기에, 소문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문자는 10진수로 65, 소문자 A는 10진수로 97, 이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숫자로 저장해서 표로 저장하는 표 중에 ASCII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C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ASCII 코드 테이블입니다. 231쪽을 보시면 C에서는 캐릭터형이 int형과 실제로 동일합니다. 다만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좀 좁다는 거죠. int는 2바이트 또는 4바이트로 표현되니까 1바이트로 표현되는 캐릭터와는 범위가 훨씬 넓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캐릭터 변수에 65라고 입력하면 이 65는 문자 A에 대한 ASCII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실제로 ASCII 코드 테이블은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가 256개로 제한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자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코드표가 유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세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자를 표현하고 있고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이 표는 참고용이라서 설명을 위해서는 231쪽 교재를 각자 자세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232쪽에 보겠습니다. 실제로 캐릭터형으로 자료를 입력받을 때 이와 같은 식으로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을 입력받는데 문자형 변수를 5개 입력받아서 다시 에코를 내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자를 이와 같처럼 A, B, A 띄우고 B 띄우고 이렇게 빈칸으로 문자를 5개 입력하고 엔터키를 쳤을 때 실제로 입력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5개 문자가 A, 빈칸, B, 빈칸, C와처럼 입력됩니다. 따라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A, B, C, D를 연속적으로 입력하셔야지 올바른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빈칸도 문자라고 생각하고 입력을 받아들인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를 하나 입력받고 무슨 문자를 입력했는지 다시 에코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를 입력받고 그 문자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실제 입력하실 때 A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시면 첫 번째 A는 정상적으로 입력되지만 두 번째 키는 실제로 엔터키가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A와 B를 입력하고 싶었지만 엔터키로 구분을 해서 입력하면 엔터키가 문자로서 두 번째 입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중간에 지금은 주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flush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flush 함수는 파일 플러시, 플러시가 청소하다, 씻어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탠다드 입력이라는 스탠다드 인이라는 입력 스트림을 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입력되어서 중간에 템퍼러리하게 스트림이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들이 싹 지워지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flush를 쓰든지 아니면 문자를 입력할 때는 A, B 두 글자 연속된 문자를
띄어쓰기나 엔터키 없이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코딩을 하실 때 겪게 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5장은 잔잔한 문법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좀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코드를 실제 본인이 입력하시고 변형을 가하시고 스스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강의는 다음 강의는 234쪽에 상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